장수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저에 대한 재판이 부당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자로 보내주신 친절한 편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론 각하와 영부인 멜라니 여사께서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카드 역시 고마웠습니다. 나는 대통령 클럽에 개인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남한에서 발생한 애국자들, 사망사건과 아기애찬 투옥사건, 각하는 애국보도기자 변희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작년 말경 정치 망명을 왔다가 나중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진리와 정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려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나는 올해 초 내 편지 중 하나에서 그를 각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 현직 대표인데 그 회사는 한국의 대표적 애국방송사입니다. 그는 아직 51세밖에 안 된 젊은 남자이며 방금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는데 그날 밤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서울중앙법원에서 2년간의 구속기간으로 서울구치소에 투옥시키는 선고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전 11월 22일에는 그의 동료이며 전임 대표였던 사람이 해당 명예훼손 사건의 사인 피고 중 한 사람이었는데 편파적인 재판관들에 의해 탄압받을 것을 참을 수 없어 산에서 목을 메어 자결을 했습니다. 이 법정 사건은 잘못된 소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제기된 것이었으며 즉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했고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도 한 일이 없는 경우였음. 이 사건은 그리고 적법 절차를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권보호권리장전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이 사람들은 몰락한 사법제도에 의해 핍박을 받았으며 부패하고 비합법적인 체제에 의해 탄압받게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각하께서 8월에 비합법적 대통령인 자아가 각하의 사무실에 거의 침입을 감행했던 날 직전에 언급하셨듯이 숙청당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내가 그 선고를 읽어보니 그것은 가당하지도 아니한 변명과 논리적 오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6페이지나 되는 마녀사냥이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불합리하며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을 형법 문제로 다룹니다. 미국에서는 민사사건인 것과 달리. 그런데 윤 어게인이라는 일종의 병리 현상도 좌익들이 고안한 선동인데 이는 윤석열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한 검사로서 박근혜 적법 대통령을 당시 태블릿 PC라는 조작되고 위조된 증거물로 권자에서 물러나게 형사사건을 지휘했던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 선동수를 쓴 것이며 그것은 곧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탄핵 판결을 무시내지 이를 역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니 곧 그 판결은 명문 헌법재판소법 명시적 규정인 유효한소의 이유가 있으면 피고를 파면한다는 명문 성문법을 정면 위반하여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판결문을 썼던 것입니다. 우선 제대로 진술된 소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탄핵 안인용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첨부한 거는 내가 당시 상황을 인터뷰 기사로 내보낸 자료이니 각하께서 번역 AI를 원용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짜 태블릿 PC 문제가 불법한 판사들과 검사들이 미디어워치사에 대한 위 사건에서 은폐하고자 노력하던 자들에게는 절체절명 아킬레스 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합법한 박 대통령을 2017년 3월 가짜 탄핵으로 물러가게 한 후 권력을 거머쥔 3명의 남성 대통령은 모두 불법으로 설정된 부정투표 선거로 당선된 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나는 레짐 체인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나라는 무정부 상태에 있고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것은 박 대통령은 현재 재등극할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외에 충분한 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한층 격상시켜 1945년 당시 신탁 통치와 유사한 일종의 관리 대상으로 하는 방편에 대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애국자들은 각하의 선임자들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 독립을 도왔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만약 각하께서 보다 더 친밀한 동아관계를 설정한다고 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군 진영 등에 대한 점유권 또는 심지어 미국의 제51번째 주로 합류하는 개념조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2017년 탄핵전쟁 전범 처리 재판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앞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짜 탄핵을 위장하여 남한을 침략, 정복한 것을 제소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음을 다시금 언급해드리며 각하께서 우리가 이 미툼을 수행하는 데 적극 협조,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 가짜 탄핵은 공산주의자들이 6.25 사변을 연장하여 휴정협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남한을 재침하려는 기도였음을 알고 이를 전쟁으로 규정 정의 내렸습니다. 누가 전범 피고가 될지에 대해 우리는 각하의 휘하 장군들과 상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트럼프 박 파트너십으로 북한 개발을 비핵화 협상 대안으로 하는 문제 역시 재조명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는 한반도 정책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자 합니다. 나는 2020년에 시작하여 북한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방안이 여전히 중공에 대항하는 최고의 전략일지 모른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불비 장수덕 변호사